요새 사실혼으로 지내시는 경우가 꽤 있는데요. 이제 사실혼이라 함은 혼인신고를 하진 않았지만 객관적으로 부부의 공동생활을 하고 있고 주관적으로도 부부로서의 그런 결합의 의사를 갖고 있는 것, 이것을 사실혼이라고 합니다. 사실혼의 경우를 보면은 일단은 신혼 초에 사실혼으로 지내시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이제 결혼식은 해서 부부처럼 지내는데 단지 혼인신고만 미루는 경우, 이런 경우도 이제 사실혼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근데 결혼식을 하지 않고 뭔가 이제 지내시는 경우에는 이제 단순 동거인지 사실혼인지 좀 애매한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어떠한 경우에는 이제 혼인신고를 하고 지내시다가 어떠한 이유로 이혼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사실상 부부처럼 지내요. 그럼 이것도 사실혼이 될 수가 있겠죠.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제 어르신들이 자녀들 다 키우시고 재혼을 하시는 경우가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에도 혼인신고는 하지 않고 부부처럼 지내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어쩔 때 이제 사실혼으로 보호를 받는지, 사실혼의 경우에 어떤 점은 보호를 받는지, 이런 거 이제 궁금해서 오시는 경우가 있죠. 노부부의 경우에 특히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혼의 경우에 일단 상속은 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상속인이라 함은 배우자라든지 직계 비속이라든지, 그러니까 자녀분들 이런 분들 흔히 이제 상속인이잖아요. 그래서 돌아가셨을 때 상속분에 따라 이제 상속을 받게 되는 것인데, 혼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혼 배우자의 경우에는 상속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같이 이제 사시면서 예를 들어 재산을 같이 읽었다. 근데 사실혼 배우자 명의로 해뒀는데 사실혼 배우자가 이제 돌아가셨다. 그러면 상속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만약 예를 들어 자녀분들이 있다. 그럼 전원 자녀분들이 다 거의 상속을 받으시겠죠. 그래서 이제 노부부 재혼 부부에서 명의를 제대로 해놓거나 적어도 혼인신고를 해놓는다거나 이래야 재산적인 부분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어떤 경우에는 사실 좀 억울하신 경우도 있긴 있거든요. 정말 재산 굉장히 다 같이 읽으시고 그랬는데 명의만 저쪽에 돼 있어서 전혀 이제 돌아가시면 못 받으시는 그런 억울한 경우도 있긴 있기 때문에 이제 실질에 맞게 명의를 해두신다거나 혼인신고를 해두신다거나 이래야 이제 보호를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혼을 할 때 예를 들어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사실혼도 해소되면 그때 위자료, 재산분할 그리고 이제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거, 이런 거 이제 오세요. 근데 사실혼은 일반적인 혼인신고가 된 법률혼의 이혼과 다른 점이 뭐냐면 일단 사실혼으로 인정이 돼야 된다는 거. 사실혼 여부가 쟁점이 된다는 거죠. 이혼은 그냥 혼인신고 돼 있으면 법률혼이니까 혼인 관계냐 아니냐 갖고는 다투지 않아요. 혼인관계 증명서가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혼의 경우 굉장히 쟁점이 많이 되고 다툼이 많이 되는 것이, 이거는 보호받는 사실혼이 아니다. 단순한 동거다. 이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20년 정도 혼인생활 유지하다가 이제 이혼을 하셨어요. 그리고 별거를 하시다가 재결합을 하셨어요. 그리고 계속 부부처럼 사세요. 그런데 당연히 사실혼이 될 것 같은데 사실혼이 안 된 사례가 있다든지, 객관적으로는 같이 사는 것처럼 보여도 이들 사이가 사실은 주관적으로 부부 의사가 없었다, 이런 판례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떤 분이 나는 저 사람과 같이 계속 지냈고 가족과도 교류를 했으며 경제적으로도 완전히 결합체였다. 그럼 이건 사실혼이다. 근데 상대방이 직장 동료와 지금 바람이 났다. 이제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고 해서 손해배상을 당연히 될 줄 알고 신청했더니 사실혼부터 인정이 안 되면서 안 된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혼으로 보호를 받는 경우인지 아닌지 진단이 필요하고, 또 사실혼이라는 게 좀 애매하잖아요. 그런 혼인신고라는 명백한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진술하고 어떻게 서면을 구성하는지에 따라 이게 다를 수가 있어요. 가사조사 등에서. 그래서 이런 준비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사실혼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그 자체가 예를 들어 결혼식을 했다거나 그거에 대한 자료가 있고, 또 결혼식이 그런 거창한 결혼식이 아니더라도 상견례식이라던가 가족들 모여서 뭔가를 했다거나 이런 게 이제 사진으로 남아있고, 어떠한 교류가 있었고 어떠한 생활이 있었고 이런 증거가 있어서 당연히 사실혼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 또는 애매한 경우에 진술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사실혼인지 여부가 갈릴 수가 있어서 이것을 전제로 해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이나 이런 걸 인정받으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지내다가 이제 자녀를 임신을 하시게 된 상태에서 사실혼이 해소가 되신 경우에요.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친자가 맞기 때문에 양육비를 받긴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저쪽에서
인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인지 절차가 필요해요. 그래서 인지 청구 및 양육비 청구를 해서 양육비 보호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혼에 관해서 좀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리하면 사실혼 상황에서는 뭐 상속은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사실혼으로 인정이 된다면 여기부터 이제 쟁점이 될 수 있고, 인정이 되면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등이 인정될 수 있다. 그래서 사실혼은 그 혼인신고가 명백히 된 법률혼에 비해 한 가지 쟁점이 더 추가되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